안녕하세요 여러분, BOS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목에서 보신 것과 같이 3중 스칼러 곱의 의미를 탐구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의를 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표현되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기초가 필요해요. 기초가 첫 번째로는 벡터 외적의 공식, 의미, 그리고 행렬식 계산법, 이런 거를 아직 안 배우셨을 수도 있고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의 기초적인 부분은 이제 제 블로그 포스팅을 링크를 제가 참고로 걸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아마 좀 도움이 되어 드릴 것 같아서. 근데 이 영상 찍을 당시 그 해당 날에는, 당일에는, 그러니까 오늘이죠, 제가 말하는 시점에서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날에는 제가 아직 포스팅을 안 올렸을 거예요. 네, 아마 이 영상 보실 때쯤에는 다음 날에 올릴 거니까 있을 건데, 어쨌든 제가 고정 댓글로 써드릴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돼서 드릴 겁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설명을. 일단은 3차원 공간에 이렇게 벡터 A와 벡터 B 그리고 벡터 C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벡터 A와 벡터 B, 벡터 C는 평행 유면체를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평행한 선분들을 모으면 이렇게 평행 유면체를 이룰 수 있죠. 구성을 할 수 있죠. 이 세 개의 축만으로, 세 개 앞에 축이 아니고 이제 벡터라고 해야 돼요. 아니, 벡터. 세 개의 벡터로 평행 유면체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3중 스칼라 곱은 벡터 A, 벡터 B, 벡터 C와의 3중 스칼라 곱으로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3중 스칼라 곱이 결국에는 이 평행 육면체 벡터 A와 벡터 B, 벡터 C가 이루는 평행 육면체의 최적 부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유도를 해볼 건데, 일단 부피를 구해볼게요. 한번 그걸 비교를 합시다. 일단 이 밑면의 넓이를 알아야 되겠죠. 밑면의 넓이를 알아야 높이를 곱해서 부피를 구하니까. 근데 이 밑면의 넓이는 일단 이 값을 세타라고 했을 때 수선을 그으면 이 수직이죠. 그러면 저 연한 녹색, 그러니까 연두색의 길이가, 우리 예전에 뭐 포스팅이 아니고 워낙 포스팅을 올리다 보니까 영상에서 했듯이 그 삼각비에 의하면 C 사인 세타죠. 저 연두색 길이가. 다시 C에 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 저 연두색 수선의 길이가 되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밑면의 넓이는 저 밑변이 B죠. B의 크기죠. B 벡터의 크기. 그럼 거기에다가 C 사인 세타 곱하면 되니까 밑면의 넓이는 B에다가 C 사인 세타를 곱한 값과 같다. 이 절대값 표시는 원래는 이제 짝대기 두 개로 그어야 되는데, 원래 애초에 B 벡터, C 벡터 표시할 때 화살표 안 껐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절대값 그 벡터의 크기라는 걸 의미해요. 자, 이제 높이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자, 높이를 저 수직한, 그러니까 B와 C의 동시에 수직한 뭐 축이라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이 B와 C가 이루는 그 평면이 XY 평면에 포함된다고 했을 때 저 Z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 B와 C가 이루는 평면에 동시에 그러니까 수직인 법선 방향의 벡터, 직선이랄까요? 저 까만색을. 그 직선과의 A와의 각도가 파이라고 한다면, 뭐 세타 구별해서 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직을 선을 그을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왜 그어주냐면 이 높이를 알아야 돼요. 음, 높이를 알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주황색 길이를 알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높이니까. 높이란 밑면의 넓이에다가 그 수직한 방향의 길이를 곱해주면 그게 부피가 되는 거니까, 평행 유면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적해주면 되는 거죠. 원래 나중에 말하겠지만 일단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이게 삼각비에 의해서 분홍색 A 벡터의 크기가 빗변인 저 직각삼각형에서의 민변은 A 코사인 파이가 되므로 높이가 A 코사인 파이가 된다는 거는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피는 그냥 두 개 곱하면 되죠.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밑면 곱하기 높이가 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해됐는데, 이거랑 이 3중 스칼라곱이 이거예요. 네, 3중 스칼라곱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영상을 만들었느냐. 일단 스칼라곱은 A와
스칼라 곱이고, 그 다음에 3중인 이유가 내적도 있고 외적도 있어서 3중 스칼라 곱이에요. 네, 한번 식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B와 C의 외적이 이제 벡터니까 벡터와 벡터끼리 내적. 그래서 결국 결과값은 스칼라니까 부피값이 스칼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응이 되겠죠. 자, 3중 스칼라 곱을 이제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우리 밑변 이제 밑면의 넓이가 비외적 C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외적 C는 우리 기초에서 배웠듯이 뭐 고등 수학이나 대학교 수학에서 배웠듯이 B와 C 곱하기 사인 세타의 n은 단위 법선 벡터고, 네, 그 B와 C가 이루는 평면에 수직하거나 뭐 동시에 수직해도 되고, 어쨌든 법선 방향의 벡터고 단위 벡터고, 크기는 BC 사인 세타. 근데 이때 BC 사인 세타는 저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왜 그러냐면 우선 저 수선의 길이가 C 사인 세타였으니까 BC 사인 세타가 아까 봤듯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죠. 죄송합니다. 밑면의 넓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적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비외적 C 벡터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다면 그 벡터의 크기가 얼마예요? 네, 밑면의 넓이죠. BC 사인 세타니까. 그러면 BC 사인 세타 곱하기 A 코사인 파이가 아까 그 부피였잖아요. 그 우리가 유도했잖아요. 그죠?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 길이가 결국 A 코사인 파이를 만들려면 A와 저 B 외적 C를 내적해 준다면 되겠죠. 그러면은 저 밑면의 넓이에다가 A 코사인 파이를 곱해줄 수 있으면서도 저 방향으로 내적을 시켜줄 수 있으니까. 따라서 A 내적, B 외적 C가 결국엔 3중 스칼라 곱인데 평행 육면체, 저 세 벡터가 이루는 평행 육면체의 부피를 최적을 구하는데 이용될 수 있구나, 같은 값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때, 이해되시죠? 자, 이건 이해됐는데 이제 이게 행렬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선 이제 비외적 C는 이렇게 표현되죠. 저번에 벡터 컬의 의미 영상에서도 했듯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뭘 보셨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여기에 A 내적을 해주면 이게 들어간다는 거 의미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비외적 C는 이제 이렇게 표현되죠.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렇고 이제 이게 정의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제 A 벡터는 AX, 그 다음에 AY, AZ라는 성분을 가진 벡터니까 그냥. 그리고 이제 AX 같은 경우는 이제 각 AX, AY, AZ 각 성분이고 비외적 C, 그렇죠. 비외적 C는 이제 BYCZ, BZCY, 또 J방향 이렇게 성분이 있잖아요. 그럼 같은 자리 벡터끼리 곱해주는 게 내적이니까 이게 지금 빠졌는데 원래는 A 내적 B 외적 C가 이제 이 맨 아래쪽 식이 되는 거죠. 네, 누락됐네요. 그래서 편집을 잘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중 스칼라 곱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걸 방금 시켜드렸으니까 네, 이건 이해되셨을 거고, 근데 이게 행렬식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저 짝대기 꺽쇠가 아니고 원래 짝대기로 해야 되는 건데 그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수식으로. 어쨌든 저건 행렬식입니다. 행렬이 아니라. 자, 근데 행렬식이 이거랑 뭔 상관이 있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2차 정사각 행렬은 행렬식이 뭐 성분이 A, B, C, D다 하면 AD-BC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행렬식 같은 경우는 AX 옆에 있는 거 BYCZ-BZCY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행렬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죠? 행렬식에 대한 영상이나 포스팅은 추후에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 그건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일단은 이거는 이 정도는 이제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 뭐 1행 1열 성분과 2행 2열 성분을 곱해주고 마이너스 1행 2열 성분과 2행 1열 성분을 곱해준 거를 이제 해주면 결국 그게 행렬식, 2차 정사각 행렬, 2차 정방 행렬의 행렬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죠. 이건 아마 행렬식 아는 분은 다 알 텐데 이제 1행 포스팅 링크 걸어 드릴게요. 이제 1행에 대해서 AX 그리고 AY, AZ에 대해서 그 행에 대한
그 행렬식 계산 전개를 해주면 위에 같다는 걸 쉽게 이해 가능하실 거예요. 이건 행렬식 영상은 아니니까 이제 이 정도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된다. 따라서 삼중 스칼라 곱, 즉 평행 유면체 부피를 의미하는 이 삼중 스칼라 곱은 행렬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걸 하는 이유는 굳이 평행 유면체 부피만 이해했어도 되는데 왜 이걸 설명했느냐? 이거는 야코비안, 바로 다음 영상일 건데 야코비 행렬식, 야코비안, 뭐 자코비안이라고도 하는데 야코비안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이거를 먼저 찍었어요. 먼저 만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네, 이제 기말고사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꼭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고 항상 요즘 구독자도 갑자기 늘고 있는데 너무 뿌듯하고 정말 동기부여 많이 받는 것 같고 구독 안 하시고 방문하시더라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뭐 환영이고 방문은 또 댓글도 언제든 환영이니까 너무 질문하시는 거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이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